안녕하세요. 스탠더드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 통계분석 Q&A 11번째 시간 매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개 효과의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세세하게 결과들이라든가 사례들 가지고 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매개 효과 방법론은 무엇이 있나요? 잘 알려져 있듯이 매개 효과의 방법론은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론 앤 케니. 두 번째, 소벨 테스트. 세 번째,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한 프로세스 매크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는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 검색해보도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바론 앤 케니 방법은 3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소벨 테스트는 2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프로세스 매크로도 역시 2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론 앤 케니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있을 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죠. 두 번째, 스텝 2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가 있을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스텝 3,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 세 번을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때 지금 현재는 독립 변수 하나만 했지만 여기에 통제 변수가 있다. 그럼 통제 변수도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이렇게 통제 변수 다 들어가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편의상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단계에서 유의해야 되고 2단계에서 유의해야 되고 3단계에서 이게 유의하면 매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3단계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유의해도 되고 유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론 앤 케니 방법입니다. 자, 그럼 소벨 테스트는 어떻게 되냐? 소벨 테스트는 2단계로 거쳐집니다. 2단계로 거쳐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단계에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있을 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스텝 2에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는데 이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단계상으로 보면 소벨 테스트의 1단계는 바론 앤 케니의 1단계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소벨 테스트의 2단계는 바론 앤 케니의 3단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 바론 앤 케니하고 소벨 테스트의 차이는 뭐냐? 바론 앤 케니에 있는 2단계가 여기 없다라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차이예요. 그럼 두 번째, 바론 앤 케니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유의했어야 돼요. 그럼 소벨 테스트에서는 이게 유의하던 유의하지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있는 B값과 SE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살펴주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요 값의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매개한다 라고 하는 방법이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론 앤 케니 소벨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데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느냐?
프로세스 매크로는 기본적으로는 소벨 테스트하고 동일합니다. 1단계에 요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가 총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방법론상으로는 소벨 테스트와 프로세스 매크로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동일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소벨 테스트에서는 여기가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 여기가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프로세스 매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1단계와 2단계가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소벨 테스트에서는 요 Z값을 계산하는데 요 Z값을 계산하는 방법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소벨 테스트에서는 회귀 분석 결과에 있는 요 B값, SE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매크로는 여기에 B, SE 값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요거를 부트스트랩을 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해서 나온 B값과 SE 값이 있어요. 여기도 물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트스트랩을 해서 여기 B하고 SE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트스트랩에 있는 요 값을 이용을 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방법론에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론상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바론앤케니하고 소벨 테스트하고 프로세스 매크로 공부를 좀 하실 때요, 요 내용을 기억하고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설명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세 가지 방법론과의 차이가 있는가? 예, 조금 전에 세 가지 방법론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책에 없는 얘기에 들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책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할 건데요. 프로세스 매크로하고 소벨 테스트와 바론앤케니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매크로가 가장 리버럴합니다. 이 프로세스 매크로가 매기 효과, 간접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소벨 테스트는냐? 소벨 테스트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안에 들어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놓고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프로세스 매크로고요. 소벨 테스트고요. 그럼 바론앤케니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론앤케니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 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이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론앤케니에서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면 소벨 테스트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도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물론 완벽하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바론앤케니에서 매개 효과가 없었어요. 매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프로세스 매크로 소벨 테스트는요. 소벨 테스트에서는 매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이 세 가지 방법론에는 각각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프로세스 매크로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 데이터나 다 쓸 수 있어요. 마치 뭐하고 같냐? 비모수적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비모수적 방법과 같아요. 그러면 소벨 테스트는 어떤 조건이 있냐? 소벨 테스트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정규성의 조건이 있어요.
정규성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프로세스 매크로는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을 안 해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우리가 소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분석하잖아요. 1단계 분석을 할 때 정규성을 가정을 만족해야 되고요. 2단계 분석을 할 때 정규성 가정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착각이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소벨 테스트 우리가 1단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 분석을 할 때 얘가 정규성의 조건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독립변수하고 매개변수 두 개만 있으면 이런 경우를 이별량 정규분포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에 통제변수들이 있다. 여기에 이거 말고도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통제변수들이 있으면 변수가 두 개니까 이걸 이별량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별량이라고 하는데 이때 별량은 변수예요. 종속변수 하나, 독립변수 하나. 그러면 두 개죠. 이별량이에요. 그런데 통제변수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삼별량. 연령까지 들어가면 변수가 4개 나왔죠? 그럼 사별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삼별량 이상부터는 전부 다별량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별량 이상에서부터는 전부 뭐라고 하냐? 다별량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죠. 그죠? 데이터 정규성 합니다. 회귀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정규성 어떻게 확인합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죠? 외도하고 첨도 보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있을 때 독립변수들의 평균 표준 편차, 매개변수 평균 표준 편차 보지만 외도의 첨도의 값을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이라고 얘기하고 엄격하게 2, 여기 엄격하게 3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도하고 첨도가 3 이내에, 2 이내에 있고 7 이내에 있으면 정규분포이다라고 그냥 얘기해요. 자, 여기서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느냐? 만약에 여기가 1.49,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외도하고 첨도가 3, 7 이내에 있으니까 정규분포이죠.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예요. 두 번째. 이것도 0.7 마이너스 0.5 나왔어요. 그러면 3하고 7 이내에 있죠. 얘도 정규분포예요. 각각의 변수가 정규분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는 독립변수가 정규성을 만족을 하고 매개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하니까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 회귀 분석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각각이 정규분포라고 해서 얘가 정규분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정규분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 하냐? 이거를 다별량 정규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별량 정규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다별량 정규성 검정 마르디아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회귀 모형의 잔차 검정, 잔차의 정규성 동분살성을 보는 잔차 검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자, 무슨 문제냐? 다시 프로세스 매크로가 있고 소벨 테스트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소벨 테스트에서는 얘가 정규분포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게 정규분포해야 돼요. 이게 스텝 아니고 이게 스텝 2죠. 스텝 1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스텝 2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규분포고 얘가 정규분포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사용하는 것이 소벨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학자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 이게 정규분포이고 얘가 정규분포이었을 때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가 되는지를 확인해봤어요.
자, 독립변수가 정규분포예요. 독립변수의 외도 첨도가 문제가 없어. 매개변수의 외도 첨도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스텝 안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회계 분석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얘도 정규분포였어. 얘도 정규분포였어요. 그럼 또 이것도 정규분포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따진 거예요. 이게 정규분포면 이게 정규분포가 될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 얘는 꽤 높아요. 반드시 정규분포는 되지는 않지만 각각이 정규분포이면 요렇게 될 정규분포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은 외도 첨도를 이용해서 이게 정규분포이고 얘가 정규분포이면 이게 정규분포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그럼 이게 정규분포이고 이게 정규분포이고 이게 정규분포이면 이게 정규분포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문제는 뭐냐? 매개 효과는 결국 무엇을 보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정규분포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매개효과잖아요. 간접효과잖아요. x가 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 간접효과를 보려고. 이게 정규분포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어떤 학자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얘가 정규분포고 이게 정규분포였을 때 이게 정규분포가 될 가능성이 어떠냐? 20%밖에 안 되더래요. 자, 무슨 문제 생겼죠? 정규분포고 정규분포이면 정규분포일 가능성은 80%가 넘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정규분포가 될 가능성은 80%가 넘어요. 문제는 이게 정규분포고 이게 정규분포였을 때 얘의 정규성을 만족할 가능성이 20%가 안 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정규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8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벨 테스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소벨 테스트의 정규성의 문제 때문에 이 정규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뭐냐? 프로세스 매크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론 앤 케니는 또 어떻게 되느냐? 바론 앤 케니를 생각해 주면 바론 앤 케니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고 했었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여기도 당연히 정규성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정규성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바론 앤 케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스텝 1, 2, 3 했었죠. 스텝 1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을 때 유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얘도 유의해야 되고 이것도 유의해야 되고 이거는 뭐 유의하든 상관이 없고. 그런데 소벨 테스트에서는 아까 이게 유의하든 상관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무슨 얘기냐? 바론 앤 케니는 소벨 테스트보다 조건이 더 강한 거예요. 이 세 개가 모두 유의해야만 돼요. 정규분포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헤이즈 교수님이 연구를 해 보니까요. 이게 유의하지 않아도 정규분포가 되는 경우가 이게 유의하지 않아도 매개 효과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론 앤 케니로 바뀔 수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소벨 테스트가 나온 거고. 근데 소벨 테스트 정규분포라는 조건인데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매개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해서 만든 게 뭐냐? 프로세스 매크로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상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 가지 방법 다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 프로세스 매크로 하나만 하면 됩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매개하면 매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완전 매개, 부분 매개는 꼭 말아야 되느냐?
매개 효과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완전 매개하느냐 부분 매개하느냐라는 거였잖아요. 완전 매개하느냐 부분 매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라고 하는 요 개념 자체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바론 앤 케니에서만 완전 매개, 부분 매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는 이거예요. 스텝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스텝 2에서 유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스텝 3에서 유의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은 바론 앤 케니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론 앤 케니는 요때 여기에 있는 B값이 있고 여기에 분석했을 때 요 B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요 B값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감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B는 비표준화계수입니다. 표준화계수 하는 거 아니에요. 비표준화계수. 감소하면 매개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감소했는데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0.84였어요. 그럼 P밸류가 예를 들어서 0.001이었다. 그럼 여기는 B값이 0.75 감소했죠. 그럼 B값이 줄었으니까 P밸류는 어떻게 했어요? P밸류는 좀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의해도 되고 유의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바론 앤 케니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얘가 요 값이 감소하잖아요. 감소했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유의하죠. 유의하죠. 이러면 뭐라고 하느냐? 부분 매개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분 매개. 그런데 만약에 요 B값이 0.75가 아니라 더 감소했어. 어떻게? 0.14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0에 가까워지네요. 그럼 P밸류는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유의하지 않죠. 그럼 여기가 유의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 완전 매개한다 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부분 매개와 완전 매개를 하려면 조건이 바론 앤 케니의 방법론 1단계, 2단계, 3단계 유의해야 되고 당연히 각각의 정규 분포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이것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에 따라서 완전 매개냐 부분 매개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벨 테스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벨 테스트로 가면 얘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소벨 테스트는 스텝 2 자체를 안 보죠. 안 보니까 이게 유의해야 된다라는 조건 자체가 사라지죠. 따라서 소벨 테스트는 심한 경우에 이게 유의하지 않고 얘도 유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벨 테스트에서는 매개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는 이런 경우에 매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완전 매개, 부분 매개하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죠. 얘는 유의하지 않고 이거는 유의했어. 이때 완전 매개, 부분 매개하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전 매개, 부분 매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느냐? 바론 앤 케니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 즉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프로세스 매크로가 소벨 테스트가 바론 앤 케니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완전 매개, 부분 매개는 어디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완전 매개, 부분 매개라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 매개, 부분 매개하지 않아도 소벨 테스트에서 매개할 수 있고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도 매개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매개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완전 매개냐 부분 매개냐, 완전 매개 부분 매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따지면 완전 매개 부분 매개라는 조건 자체는 굉장히 강한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매개한다라고 나와도 완전 매개 부분 매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오늘 마지막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있는데, 자 다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발언 행행에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스텝 2가 요거죠? 이게 총효과입니다. 이게 총효과입니다. 토탈 이펙트예요. 자, 그다음 스텝 3에서 이렇게 분석하죠? 그럼 이때 요게 다이렉트 이펙트입니다. 다이렉트 이펙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바론 캔이든 소벨 테스트든 프로세서 매크로든 최종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X가 Y에 미치는데 영향을 주는데 M을 거쳐서 가는 거. 이때 이것이 뭐냐? 요게 인다이렉트 이펙트예요. 인다이렉트 이펙트. 그러면 얘만 생각해 주면 뭡니까? 통제 변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단순회계 분석이에요. 그죠? 독립 변수하고 매개 변수가 두 개만 따지면 이거는 역시 뭐예요? 이건 다중회계 분석. 요건 단순회계 분석이고 얘는 다중회계 분석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 계산하면 되냐? 토탈 이펙트는 총효과는 다이렉트 이펙트와 플러스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합친 게 총효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총효과가 다이렉트 이펙트보다도 크고요. 인다이렉트 이펙트보다도 커요. 일반적으로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총효과하고 다이렉트 이펙트, 인다이렉트 이펙트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이런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은 직접 효과하고 총효과하고 부호가 달라요. 총효과가 직접 효과보다 작아요. 이런 경우가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생각했더니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보통 책에서 나온 거는 이 세 개의 방향성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사회적 지지, 자존감, 삶의 질 이렇게 생각해.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자존감 어떨까요? 높아지겠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삶의 질은 높아지겠죠? 자존감이 높으면 삶의 질은 높아지겠죠? 부호가 셋 다 같죠? 부호가 셋 다 같을 때는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네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직접 효과는 플러스고 간접 효과도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이때도 성립이 돼요. 언제 생기느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이 아니라
이직 의도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회적 지지 따지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지지가 이직 의도가 낮아지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세 개가 모두 같을 때는, 그러니까 셋 다 플러스거나 셋 다 마이너스면 성립이 돼요. 하지만 방향성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즉 세 개 모두 긍정의 도구이거나 세 개 모두 부정의 도구이면 우리가 이것이 성립이 되고 총효과가 간접효과, 직접효과보다도 크고 간접효과보다 크다라는 것이 항상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세 도구가 서로 방향성이 다를 때, 긍정의 도구가 부정의 도구가 섞여 있을 때는 총효과가 직접효과나 간접효과나 보다도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야 돼. 요거는 나중에 실제 저희 게시판에서 이 매개효과에 관련된 질문들 몇 개를 찾아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크게 매개효과에 대해서 큰 개념동에서 이 세 가지 방법론, 그리고 그 방법론 간의 차이, 그리고 이 간접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매개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하나 따 있네요. 여기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 하나 할게.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가설을 지지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요게 직접 효과죠. 이 직접 효과가 있는데 했는데 유의하지 않아. 유의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유의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게 유의했어요. 색깔을 이 색깔로 하죠.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화살표를 그릴 때, 강의면서 화살표 그릴 때 파란색으로 그리면 유의한 겁니다. 파란색으로 그리면 유의한 거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면 유의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저하고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자,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가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좀 전에 따진 사회적 지지, 삶의 질. 가설 1번.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다중회계 분석을 해보니까 유의하지 않죠. 그럼 이 가설이 기각된 거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간접 효과가 유의하죠. 간접 효과가 유의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지만 간접 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이건 유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언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느냐? 완전 매개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연계예요. 완전 매개가 있으면 완전 매개 있어. 아까 완전 매개 조건이 뭐였어요? 스텝 1, 2, 3에서 바로넨 케니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가 되겠죠. 그러면 매개 변수를 빼고 할 때는 유의했는데 매개 변수 넣고 할 때 유의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완전 매개가 한다라고 했었지. 바로넨 케니에서 이런 경우에. 그럼 이건 유의하지 않은데 그럼 얘만 따지면 또 유의하잖아요. 간접 효과 따지면 유의하고. 이런 경우에 가설이 지지된 겁니다. 다만 직접적인 영향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매개 변수를 거쳐가는 그 영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설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적인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 효과가 유의했다. 따라서 이 간접 효과에 대한 얘기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역시 다음 시간에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있네요. 보충 매개와 잠깐만요. 여기 화면이 조금 잘려서 그 옆에 있는 글자가 보충 매개와 경쟁 매개 예예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들이 질문이 그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는 다시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지금 보충 매개 그다음에 경쟁 매개라고 돼 있나요? 요거 말고도 이제 억제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설명드리는 조금 개념적인 내용이 어려워서 이거 다음 시간에 예제를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럼 없으시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개 효과에 대한 이제 질문들 저희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페이지를 직접 한번 열어보면서 같이 열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매개 효과 두 번째 사례를 이용한 매개 효과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